형아 고마워. 나 완전히 나았어. 가을비가 쏟아지는 묘지에서 한 아이가 낯선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우리 형아 무덤이에요. 그 순간 대한제약 최재훈 회장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무덤 앞에서 우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한 아이의 등장으로 시작된 진실 찾기.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용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후회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 최민재의 3주기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대한제약 가문의 묘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최재훈 회장과 아내 서은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서은혜가 백합 다발을 내려놓으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10살 남짓한 남자아이 박도준이 아들의 비석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를 꺼내 비석에 비비며 외쳤습니다. 형아, 나 완전히 나았어. 병원에서 다 나았대. 고마워, 형아. 서은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우리 민재를 아는 것 같아. 최재훈이 굳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준이 낯선 어른들을 경계하며 종이를 재빨리 품 안에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우리 형아 무덤인데요. 서은혜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애야, 그게 무슨 말이니? 최재훈이 서은혜의 팔을 붙잡아 막았습니다. 됐어. 엮일 거 없어. 가자. 그때 낡은 옷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 박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그녀는 최재훈 부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민재 씨 부모님이신가요? 최재훈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 이름을 알지? 제 아들이 3년 전에 최민재 선생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도움이요? 우리 아들이 이 아이를? 네. 도준이가 백혈병이었는데 선생님이. 최재훈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도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아는 나한테 천사였어요. 형아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최재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최재훈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가 정말 그 아이를 도왔을까요? 다음 날 새벽 서은혜는 3년간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펜, 침대 위에 베개, 벽에 걸린 의사가운. 모든 것이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들 민재가 흰 가운을 입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진료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앨범 뒤편에서 편지들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한글로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저 이제 안 아파요. 민재 형아, 형아 덕분에 학교 다녀요. 사랑해요. 서은혜가 편지들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최재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그게. 서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읽어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왔는지. 최재훈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형아 덕분에 제 동생도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은혜가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12명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했다.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말라리아 환자 치료 성공.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한국에서 온 편지. 도준이가 완치됐다고 한다. 너무 기쁘다. 최재훈이 멈췄습니다. 도준이, 그 아이 이름이었나? 3년간 자신은 아들이 의료봉사를 간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전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재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버지가 너를 몰랐다. 두 사람은 아들의 방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며칠 후 최재훈 부부는 박수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페인트가 벗겨진 문패에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박수연이 허둥지둥 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아들 방에서 편지들을 봤어요. 도준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좁은 거실 벽에는 도준이의 상장들과 흰 가운을 입은 민재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연이 차를 내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가 6살 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는데 저는 맞지 않았어요. 그때 민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골수 기증 검사를 받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당일에 바로요. 서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적처럼 맞았어요. 100% 일치였습니다. 최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골수, 기증? 선생님이 자신의 골수를 도준이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도준이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 아래쪽에 작은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형아가 준 거예요. 형아 덕분에 나 살았어요. 서은혜는 그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술비도 입원비도 모두 선생님이 부담하셨어요. 최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반대하실 거라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서은혜가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도준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서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형아는 천사였어요. 최재훈이 박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도운 아이가 도준이뿐인가요?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6명은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일주일 후 최재훈 부부는 도준이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최재훈이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 사람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막내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큰 병이라던데. 서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살짜리 예쁜 아이인데 하필 도준이랑 똑같은 병이래요. 두 사람은 급히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아병동 6층, 박수연이 복도 의자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 박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오빠랑 똑같은 병이래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상에 누워있는 5살 박지우가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요. 그것도 빨리. 저는 안 맞고 친척들도 다 안 맞아요. 그럼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 거네요? 박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 있어요. 100% 맞는 사람이. 도준이요. 오빠 골수가 100% 일치한대요. 그런데 박수연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도준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골수 기증이 위험하대요. 10살 아이한테 골수 채취를 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박수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안 하면 지우가 죽어요. 하면 도준이가 위험하고.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최재훈이 박수연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회사가 제약회사예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우 양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길어야 2달입니다. 새로운 기증자를 찾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빠의 골수를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도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나 형아한테 받았잖아. 이제 내가 지우한테 줄 차례야. 박수연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최재훈과 서은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최재훈은 회사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민재가 남긴 연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회사 연구소에 맡긴 것들이었습니다.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 최민재. 자료를 넘기는 최재훈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건 완성된 거야. 아들은 이미 치료제 개발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최재훈이 급히 연구소장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 이진우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대단한 겁니다.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백혈병에도 효과가 있나? 특히 골수 이식이 어려운 케이스에 효과적입니다. 골수 없이도 혈액세포 재생을 돕거든요. 이걸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상용화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수천억은 가볍게 벌 수 있어요. 최재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대박입니다. 당장 특허 출원하고 임상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어떻게 되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최재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틀 후 새벽, 최재훈은 회사 연구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접속 기록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민재 전무님이 떠나기 일주일 전 이진우 연구소장이 새벽 3시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외부 이메일로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수신처는 경쟁사 글로벌팜입니다. 최재훈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놈이 민재의 연구를 팔아넘기려 했어? 그때 보안팀장이 음성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떠난 후일 겁니다. 최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진우 소장이 제 연구를 훔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회사가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연구 자료는 회사에 남겨두고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돕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최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배신자를 알면서도 아버지를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1시간 후 이진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재훈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자네가 내 아들의 연구를 훔쳐 경쟁사에 팔려고 했지? 이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재훈이 민재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났습니다. 글로벌팜에서 1,00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떠난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거야? 최재훈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장 짐 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혼자 남은 최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최재훈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은혜가 민재의 방에서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겉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훈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희귀 유전병 보인자라는 것을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50% 확률로 같은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왜 골수 기증을 자주 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제 세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개발한 치료제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아버지, 이 치료제로 돈을 벌지 마세요. 제발 생명을 살리는 데 써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최재훈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정말 몰랐다. 넌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왔구나. 다음 날 아침, 최재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 최민재가 개발한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공개합니다. 이 치료제는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회장님,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회사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제 아들의 뜻이었고, 이제는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최재훈은 직접 병원으로 달려가 민재의 치료제를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이 치료제로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가 치료제를 검토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임상도 완료된 겁니까?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완성한 것입니다. 박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최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린 아이의 동생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죠. 도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형아도 고마워할 거예요. 6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박지우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동생의 손을 잡고 꽃밭을 가리켰습니다. 지우야, 저기 나비 봐. 예쁘지? 담당 의사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우 양 완전관의 판정 나왔습니다. 기적이에요. 며칠 후 최민재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청명한 봄 하늘 아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재가 생전에 도왔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소녀가 상장을 비석 앞에 세웠습니다. 형아, 나도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형아처럼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도준이가 무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아, 우리 지우 완전히 나았어. 형아가 만든 약으로. 정말 고마워, 형아. 최재훈이 앞으로 나서며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민재는 평생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새로 설립한 민재 의료재단의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이 재단은 희귀병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서은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 자랑스럽네요. 최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최재훈이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마. 약속한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저 멀리서 도준이와 지우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 희망처럼 빛났습니다. 3년 전 한 의사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최민재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재훈 회장과 최민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유산,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